경인항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전반적인 분위기는 강자들의 선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데 자세히 살펴보면 또 팝과 비팝의 또 맞대결 양상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흘러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수적으로 분리하게 된다면 강자도 고전할 수 있어요. 특히 기복형 강자들이 우스컵에 많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강자들의 선전 우선 하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스컵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명경민하고 김지영의 전략적인 협공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파업 선수들이 비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호흡 맞춰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지영의 투입이냐 명경민의 힘으로 버텨내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9월 말 김지영이 코로나 확진을 받고 출전했습니다. 전일도 쫓아가는데 만족했었던 김재영보다는 주도력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명경민이 확실하게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칫 김재영이 털리게 된다면 명경민의 뒷자리는 발주대 위치가 괜찮은 조지호가 물고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명경민과 김재영의 전략적인 연합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초조부담 안고 있습니다만 양진우가 금일만큼은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 자칫 집으로 돌아갈 뻔했습니다만 직선에서 차 나오면서 간신히 착순권 들이댔었던 양진우. 금일은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습니다. 빠른 시속 견주가 아니라는 점. 물론 파업 선수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충분히 이 정도는 양진우가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최민호라든지 주효진이 후미권 마케한 작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입니다. 박민호가 과연 비파업 선수들인 전장윤, 류근철, 노태경을 상대로 제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은 박민호가 직선에서 노련함 과시에 나가면서 우승을 찾아 나갔어요. 금일도 이명환이 때려주고 박민호가 몰고 가게 된다면 박민호의 뒷자리는 김종혁이 물고 가면서 비파업 선수들 견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비파업이 뭉친다면 류근철이 때려주고 전정윤, 류태경이 힘을 쓰고 류근철이 주도권 잡아 나가게 된다면 박민호가 힘든 견제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박민호 중심으로 파업 선수인 김종혁과 묶어서 경주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비파업이 연합 펼쳐 나간다면 류근철이 경제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9경주입니다. 전일 정윤건 팬들의 질타 많이 당했어요. 간신히 3차권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일 비파업 완승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려서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금일만큼은 결승 가야 되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릴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중이나 장우준이 때릴 것 같아요. 한데 주현욱의 기사가 원체 좋기 때문에 정윤건도 주현욱을 의식한 경준형 펼쳐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윤건하고 주현욱의 전략적인 타협이 먼저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장우준과 장지웅의 선행 맞대결 치열하게 전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일 장우준 참 후미 견제만 하고 마크를 놓치면서 고전했었던 장우준보다는 그래도 내선 잡고 힘을 쓰면 11초 때 중반 끌어내고 있는 장중이 좀 더 버텨내는 데 있어서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김주석 전일 비파업 선수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수월하게 경기를 펼쳐 나갔는데 금일도 편성면에서 파업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경기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주석의 뒷자리를 누가 물고 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진우가 초반부터 김주석의 뒤를 물고 가는 전략적인 타입 가능성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김주석이 박진우가 추입이 좋기 때문에 떨궈낸다면 장태찬이라든지 진성균이 후미권 막혀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노련한 장태찬의 선전 가능성 쪽 차선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이영민이 전일 나름대로 적극적인 승부 펼쳐 나가면서 우승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끊어먹기 성공하면서 이영민이 재미를 봤는데 금일 박종현의 선행을 송경방이 활용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영민이 송경방을 상대로 찍어 누르기는 상당히 버거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송경방이 이영민을 인정하게 된다면야
두 선수가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송경방도 박종현만 잘만 활용해 나간다면 본인도 머리 쳐서 결승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영민과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김이남의 도움까지 받는다면 이영민보다는 송경방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쌍보다는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이영민이 또다시 박종현 끊어먹기 성공한다면 뭐 김시진 이라든지 문승기가 쫓아 들어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은 우스컵 12경주입니다. 양희천 전일 대박의 빌미 제공했었죠. 솔직히 뭐 집으로 돌려보내도 할 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간신히 몸싸움 인정받아서 면죄부 받고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현희의 선행 활약에 나갔고 권성우가 끌어내서 병주 태웠는데 두 선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과연 양희천이 집중해서 경기력 발휘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대한이 있죠. 김명석까지 있기 때문에 양희천 쉽지만은 않은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또 빠질 가능성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우스컵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히려 좀 까다로운 편성이 많았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한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명경민하고 김재영의 전략적인 협공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대다수의 선수가 김주환만 제외하고 파업 선수, 비파업 선수들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 김해비팀 젊은 선수들이 비파업 쪽에 합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더군다나 명경민하고 또 김주환 또 24기라는 점에서 전략적인 연합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김주환이 낄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명경민하고 김재영의 전략적인 타입이죠. 명경민이 힘으로 버텨내느냐, 김재영이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전일 명경민, 최민호 달고 시원스럽게 갔어요. 그 점 때문에 정경권이 고전하면서 20배가 넘는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일단 시속감만 놓고 본다면 명경민이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영도 결승 가기 위해서 명경민의 뒤를 바짝 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5주 만에 출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금주 공단 홈페이지 보면 출전 선수 상담 결과란에 김재영 보면 9월 말에 코로나 확진을 판정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게 된다면 아무래도 2주간 정도는 훈련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또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경륜 선수들에게는 치명타입니다. 명경민이 시속감적인 면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김재영보다는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4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쪽 이번 편성 경제 중심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7번인 것 같습니다. 4번하고 7번 쪽에 우선 하시되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7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뭐 김원호가 시속감이 괜찮았어요. 명경민이 몰고 가서 승부거리 조절해 나간다면 뭐 4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4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7번 쪽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차선으로 생각한다면 4번과 1번 정도는 차선으로, 4번과 1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요 아무래도 4번, 7번, 1번이 단연 돋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원호가 버텨내지 못하고 조재호가 김정의 뒤로 물고 가게 된다면 4번, 7번, 2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명경민의 시속감이 원체 좋고 경쟁 상대로 나서고 있는 김재영이 코로나 확진받고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넘어서기보다는 막에 만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4번, 7번이 먼저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4번과 1번이 때려주고 4번이 물가서 짧게 가져간다면 4번과 1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전일 양진우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할 뻔했습니다. 간신히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금일만큼은 양진우가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현, 최민호, 여기에 주효진이 아무래도 협공을 펼쳐나갈 수 있는 비파업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고병수 중심으로 임세훈하고 김성근 있긴 합니다. 하지만 딱히 주도력 끈기 뛰어난 선수가 없고, 또 양진의 후미를 공략해 나갈 만한 선수가 없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양진호 수월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이래저래 김현이 때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양진의 뒷자리를 3번이나 5번이 마크 같은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서 아무래도 3번 최민호가
컨디션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일도 최민호 비파업 묶어서 착순권 진입 기대해보자 말씀드리면서 20배가 넘는 좋은 배당을 안겨드렸었는데 잘 쫓아갔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최민호가 힘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4번과 3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4번과 3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을 이번 편성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 같겠고, 자칫 최민호가 때리고 4번이 몰고 가고 양 주요진이 후미권 막혀 나간다면 4번과 5번의 동반 입상도 4번과 5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3하고 4-5입니다. 4-5하고 4-3 두 차권인데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최민호가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고 유리한 편성이라는 점에서 4번과 3번 동반 입상을 먼저 4번하고 5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 이변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만 전일 김성근이 저치기 나서면서 우승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김성근이 제대로 된 타이밍을 잡고 힘을 쓰고 이를 고병수가 활용해 나가면서 숨이 견제에 나선다면 고병수 머리로 고병수가 김성근을 넘어서면서 머리 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좀 과감하게 노려본다면 2번과 7번의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고, 뒤늦게 빠른 시속 견주가 아니기 때문에 양진우 정도는 날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하고 4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4번하고 3번입니다. 4번하고 5번 두 차권 중에서 4번과 3번의 전략적인 협공이 먼저고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박민호가 객관적 기록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어요. 전일도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가면서 우승 차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과연 류근철을 중심으로 노태경하고 전장윤 여기에 이상현까지 협공 펼쳐 나가면서 박민호 떨고 낼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초조부담을 앞선에서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명환이 먼저 서둘러만 준다면 박민호가 이를 활용해 나가고 박민호의 뒷자리를 김종혁이 막혀 나가면서 경제 주도권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류근철이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만, 먼저 이명환이 끌어만 준다면 전일 이명환 우승까지 찾아 나갔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끌어만 준다면 아무래도 박민호가 활용해 나가면서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명환 끝까지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7번의 뒷자리를 막혀 나갈 수 있는 김종혁의 선정 가능성을 한번 과감하게 한번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3번입니다. 7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쪽, 7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쪽 이번 편성 먼저 주력 승부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류근철이 외선에서 날라오거나 류근철의 선행을 7번이 몰고 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전략적인 연합이죠. 빼앗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7번하고 4번 동반 입상 함께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3하고 7-4입니다. 그 중에서도 7번, 3번 쪽, 7번과 3번 쪽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반대로 이상현이 끌어주고 류근철, 전장윤, 노태경이라든지 류근철, 노태경, 전장윤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박민호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전일도 류근철 아무것도 못하면서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내선만 잡으면 류근철도 시속감이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4번이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전일 승벽 발에 나갔었던 노태경입니다. 4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발주도 괜찮은 이번 전장에는 4번만 초반부터 물고 가기만 하면 돼요. 4번과 2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4호하고 4입니다. 4-2하고 4-5는 충분히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명환의 영향력, 이명환이 얼마만큼 서둘러서 내선 잡느냐에 따라서 박민호하고 김종혁의 동반 입상이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도 전일 김종혁 쫓아가는데 잘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박민호와 김종혁의 동반 입상, 박민호와 류근철 7-3 먼저 7-4 차선이죠. 4-5, 4 양분해서 맞대결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9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정윤관이 금일은 정신 차려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은 승부의지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신히 3차권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리까지 빼앗겼죠. 그러다 보니까 착순과 진입에 실패할 뻔했습니다만 직선에서 차 나오는 거 보니까 컨디션 괜찮아 보였습니다. 주강일까지 챙겨 나가기는 어렵죠. 정윤관이 자칫 주강일과 효과까지 펼쳐 나가려고 한다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 실리 찾아 나가 본인
실리 찾아 나가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결승 진출이 달려있기 때문에 정윤권 입장에서는 장우준이라든지 장중의 선행 활약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 1번의 뒷자리는 7번이 막혀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장우준이 때려도 장지웅이 때려도 좀 넘어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 주인호과의 전략적인 연합을 먼저 가져가 보고 싶어요. 1번하고 7번입니다. 1번하고 7번. 1번과 7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하시되 주인호도 머리치면 결승 가요. 그 점 때문에 작작같이 추임력 발이 나간다면 주인호 머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번하고 7번입니다. 1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 복승 중심 가져가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장우준과 장중이 힘을 쓰는 경주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일 장우준 참 어이가 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크를 놓쳤죠. 후미만 견제했어요. 앞선에서는 박민호를 마크에 나갔어야 되는데 마크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뒤견제하다 보니까 자리가 벌려졌죠. 결국 노태경에게 자리를 빼앗기다 보니까 장우준 착순권 진입할 수 있는 기회에서 뒤쳐다보다가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참 답답한 경준형 펼쳐 나갔었던 장우준보다는 그래도 최근 들어서 때렸을 때 11초 때 중간 끌어내고 있는 장중이 좀 더 시속감을 발휘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전 1번과 5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죠. 1번하고 5번을 차선으로 1번하고 5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윤건이 자칫 본인이 힘을 쓰기 위해서 그래도 대선배 주강인을 뒤에다 붙이려고 하게 된다면 동서울팀이 8당팀 선수들이 협공을 펼쳐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정윤건 또다시 무덤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주연욱이 외선에서 날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장우준과의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고 장지우 선행을 주연욱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7-3이라든지 7번과 5번 정도는 7-3하고 7-5 경주권 정도는 정윤건 또다시 빠지면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일은 정신 차릴 것 같습니다. 1번하고 7번 동반 입상이 먼저죠. 1번하고 5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명스컵 11경주입니다. 전일 비파업 선수들하고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갔었던 김주석 컨디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또 파업 선수들만 연합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주석 작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김주석이 과연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박진우가 정윤건의 뒤를 물었어요. 하지만 정윤건 자체가 승부 의지가 없었습니다. 타이밍 재다가 고전했죠. 그러다 보니까 박진우는 정윤건 만족하면서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저력 있는 선수를 앉으면서 김주석도 박진우를 의식하는 경준형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설령 김주석이 박진우 견제한다 하더라도 박진우 저치 타임까지 잡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김주석의 뒤를 물고 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어요. 그 점 때문에 6번과 5번의 전략적인 타협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6번하고 5번 동반 입장 쪽에 6번하고 5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받아낼 말씀 전해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머리를 쳐야지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박진우가 김주석의 뒤에 달라붙게 된다면 김주석 자칫 긴 거리에 나섰다가 박진우에게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히려 박진우를 앞에다 두고 김주석이 박진우를 견제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후미권에서는 1번하고 7번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7번 장대찬의 선정 가능성이 좀 더 낮다는 점에서 이번 편성 7번과 5번 동반 입상 쪽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6번이 5번 견제 나간다면 이번 편성 6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6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타입점이 먼저인 것 같아요. 6번과 5번 쪽에 우선하시되 6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함께 공략해 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하고 6, 7이죠. 6번과 5번 쪽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머리 쳐야지 결승할 수 있기 때문에 김주석이 딱히 활약이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이규백밖에 없는데 이규백의 희속감이 어중간합니다. 김주석이 오히려 타이밍을 기다리다가 박진우가 오히려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도 있죠. 박진우는 경주 내용 보면 뭐 아니면 돈 것 같아요. 기복 심할 때는 한없이 부진 보이다가
언제든지 또 어쩔 때는 또 저측 나서면서 완승을 거두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박진우가 김주석 상대로 승부욕 띄운다면 5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5번하고 1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편성 자체가 김주석을 위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6번과 5번 동반 입상 경제 중심으로 이번 편성은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명스컵 11경주입니다. 이영민이 전일 상당히 의욕적인 모습 발휘해 나가면서 우승까지 차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끊어먹기 성공하면서 자신감을 얻었었던 이영민, 금일도 과연 끊어먹기 성공할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남팀에서 김시진과 호흡을 맞춰 훈련하고 있고 오디안하고 문승기와 연합은 펼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영민 앞선에서 딱히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전일처럼 박종현의 뒤를 끊어 먹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문제는 2번, 5번, 4번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4번, 2번, 5번 순, 2번, 4번, 5번이나 4번, 2번, 5번 순으로 비법수들이 자리 잡게 된다면 이영민이 이 박종현의 후미를 끊어먹기 위해서 송경방하고 몸싸움을 펼쳐 나가야 되는데, 송경방을 몸싸움으로 밀어내기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편성도 박종현만 송경방이 잘만 하려 하면 본인도 머리 쳐서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 이영민에게 자리 양보하면 본인은 2차골로 만족할 수밖에 없죠. 결승 못 갑니다. 결승 욕심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된다면 이영민은 송경방의 뒤를 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짧게만 가져간다면 아무래도 박종현의 시속감만 좋다면 이형민이 송경방을 상대로 넘어서긴 좀 버겁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 때문에 좀 5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을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5번하고 3번입니다. 5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5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을 먼저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종현이 때려주고 5번이 물가서 살짝 추입해 나간다면, 김인남이 이영민을 괴롭혀 나간다면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5번과 3번의 동반 입상 먼저죠. 5번, 2번 차선으로 5번,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뭐 박종현만 타이밍 잡지 못하게만 막는다면 송경방도 힘없이 무너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문승기가 때려주고 이영민의 뒷자리 김시진이 막혀나가고 오디안이 자리 잡게 된다면 박종현 전일처럼 내선에서 갇히면서 아무것도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히려 이영민이 또다시 경주에 대한 자신감 찾아 나가게 된다면 3번과 1번의 상남팀 완승입니다. 3번과 7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일만큼은 아무래도 박종현이 승부욕 발휘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은 자리 잡기부터 잘못된 상황인 것 같았어요. 박종현이 때렸어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김명섭이 앞에 있다 보니까 털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금일은 박종현이 때리고 송경방, 김인남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영민이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5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을 좀 먼저 공격적으로 복승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5번, 2번 차선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5번, 3번, 5번, 3번, 2번이 단연 돋보일 것 같습니다만 김인남의 역할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팝의 완승이죠. 5번, 2번, 4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승급 12경주입니다. 양희천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송현이가 때렸어요. 11초 때 중반 끊어냈었는데 몰고 가는 작전 펼쳐 나갔습니다. 결국 권성호가 끌어내가지고 병주를 탔습니다. 양희천 권성호의 병주 타면서 날아갔어요. 3착도 못했습니다. 결국 500배 대박의 별미 제공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실격까지 안 당했었던 양희천, 금일만큼은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때렸었던 송현이가 있고 전일 본인에게 몸싸움을 걸었었던 권성호가 또 출전하고 있습니다. 또 만났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양희천 바짝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쉽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박대한 있죠. 시속감 좋은 김명석까지 있기 때문에 양희천이 과연 제기랑 발휘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금일만큼 정신 차린다면 아무래도 박대한과 전략적인 타협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송현이가 다시 힘을 쓰고 양희천, 박대한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권성호가 또다시 재미 보려고 끌어내려고 할 때는 금일은 기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면
진짜 바보입니다. 그 점 때문에 금일만큼은 정신 차릴 양희천 또다시 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특성급 강자였었던 양희천이라는 점에서 7번과 2번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이 먼저 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2번 쪽에 7번하고 2번 쪽에 2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것 같겠고, 김명섭이 때립니다. 7번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송현이가 아닌 김명섭을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간다면 7번과 5번의 동반 입상, 7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예요. 7번, 5번을 차선으로 7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좀 공격적으로 가져가 보게 된다면 송현이의 선행을 김명섭이 활용해 나가는, 김명섭이 때리고 송현이가 막혀 나갔을 때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면 양희천 또다시 힘든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김명섭이 가게 된다면 권성우가 끌어내서 재미 봤었죠. 김명섭이 가게 된다면 박대한이 라인 전환해서 5번의 뒤를 물고 가는 5번하고 3번이죠. 5번하고 2번 입니다. 5번하고 3번, 5번과 2번은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일만큼 정신 차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또 당하면 바보입니다. 그 점 때문에 7번과 2번에 우선 하시되 7번, 5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 지점에서 경륜한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네이버 플레이스토어에서 케알레이싱 경륜한 검색 후 다운 받으시면 핸드폰과 PC로도 동일하게 경륜한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번 회차도 경륜한 고배당 잘 뽑아놨습니다.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